첫 번째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상북도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했습니다. 이는 유치도시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로 똘똘 뭉친 260만 도민과 경주 시민이 하나 되어 이뤄낸 기적 같은 결과로서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와 역사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올가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는 경주로 향하고 경북의 산업과 역사, 문화의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경북과 경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와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각인시켜 세계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완벽한 인프라 구축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 선진 시민의식 감량, 경제적 효과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세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과 경상북도 의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도정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회원국 정상들과 대표단, 글로벌 CEO, 언론인 등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인프라 구축과 벽돌 하나, 인테리어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각종 인프라 구축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이펙은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 회의인 만큼 많은 글로벌 기업인들이 경주를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전국에는 약 2조 원, 경북에는 약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며 2만 3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연구에서는 에이펙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인류석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해외 기업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도민 참여와 경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유치는 경주를 포함한 260만 경북 도민이 하나 되어 이뤄낸 큰 성과입니다. 이제는 유치의 기쁨을 뒤로하고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할 때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고 경북과 경주가 글로벌 인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천년고도 경주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분 없는 박물관 경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앞으로 경북과 경주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경주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세계인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주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이펙 미래 비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국통일 이래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인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260만 도민의 모두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에이펙 개최 이후에 에이펙 기후센터와 국제불꽃쇼, 부산영화제, 누리마루 등 지속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레거시를 남김으로써 지역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은 2012년 에이펙 개최 이후에 세계 정상급 이사들이 참여하는 동방경제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극동의 작은 도시에서 변화해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국제적인 경제 및 외교 중심지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이펙 개최를 계기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므로써 경북과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경상북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되지만 대한민국에서 20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적 행사로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축제입니다. 비록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 맞물려 행사 준비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경주 에이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되어 에이펙 성공 개최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제 전 도민적 참여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북을 넘어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외에서도 부모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라 경북과 경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 대천 및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경주 포항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인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산강의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경주시 효연동부터 포항시 남구 송도동까지 총 36km 구간에 대해 진행되며 전체 8,0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방, 보강, 하천 준설, 교량 개설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잦은 태풍과 홍수, 가뭄 등 기후 위기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강수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짧은 시간 한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현상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형산강과 그 상류인 경주 대천은 홍수 피해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대형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총 5번 이상의 홍수특보와 경보가 발령되었고 2022년도에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경주와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뒤 3년 만에 형산강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공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만 지금이라도 형산강 사업이 확정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산강의 발원지는 경주시 서면에서 포스코가 위치하는 포항시 남구 송정동 해안까지 총 64km 구간입니다. 그중에 경주 효연동에서 포항까지 36km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구간 28km는 지방하천으로 경상북도가 전면 도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산강 상류에 해당하는 경주 대천은 수십 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2016년 경상북도가 국가에 거래하여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타당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8년 만인 2023년 1월부터 제2예방과 복구사업 중심으로 서면, 운대, 근천 3개 지구로 나누어 구간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중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 안 된 것도 있고 대천은 지방하천으로 도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형산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을 지방하천으로 나누어 경상북도가 관리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주 대천도 국가하천으로 성격시켜 100% 국비로 관리토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재 예방과 복구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을 점차적으로 개선사업으로 전면 순영하여 미래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형산강 사업 구간 중에 도시를 통과하는 상류 구간인 율동 효연지구는 하천폭이 넓고 강수량이 적어서 평소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 둔치에 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주 대천 정비사업과 형산강 하천 정비사업으로 많은 건설사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포항과 경주 등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학생 안전 대책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형 산불, 홍수, 태풍,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은 활성단층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내에서 지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진도 2.0 이상 지진이 30차례나 발생한 것을 보면 지진은 언제 어디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큰 재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는 어느 지역보다 전쟁의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최근 전쟁의 양상에서 보듯이 학교와 병원 등 민간시설이 무차별 폭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 역시 언제든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시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기관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교육 현장의 안전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직자들의 재난 안전 대비 의식이 지나치게 안일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훈련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필수 안전장비조차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개인장비 보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진안전 개인장비로는 지진모, 지진방석, 지진표대가 있으며 위의 표와 같이 전체 학생 24만 명 중에 안전장비를 갖춘 학생은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내일 지진이나 큰 재난이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마치 방패 없이 전장에 내버린 병사처럼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학교의 지진 안전장비 보급률이 42.8%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전에 학습한 대로 반응한다. 이는 행동과학 및 교육 심리학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각급 학교의 재난안전교육 훈련 현황은 재난안전교육이 연평균 6, 7회, 응급처치 교육은 2, 3회이고 현장 대피 훈련도 연 3, 4회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절대 부족한 수준으로 실제로는 심폐소생술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장 실습형 교육훈련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 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공학 및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체험을 통한 학습은 이론학습에 비해 2 내지 3배 높은 학습 효과와 기억 지속성을 보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이론적 지식보다 반사적 대응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학습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경주와 어성 두 곳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두 안전체험관의 학생 이용 현황을 보면 경주 체험관에 약 16,500명, 어성 체험관은 약 10,000명으로 연간 이용 학생 수가 26,500명에 불과해 경북 전체 학생 수 27만 명에 대비 이용률은 10% 수준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전체험관은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는 핵심 교육시설임에도 10%의 저조한 이용률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안전체험관의 이용률을 높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교육기관의 책임과 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험교육 확대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2개의 안전체험관만으로는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추가 건립을 추진할 계획과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